여기를 잡으면 훨씬 편하다는 건 인정. 그래도 이게 꼭 필요했을까?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입니다. 왜 여기 나와 있냐면 산타페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름이 좀 묘합니다. 미메시스라는 말이 모방?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산타페가 큰일 날 말씀을, 그런 거 아니고요. 이상적인 것을 현실화 시켰다, 이런 뜻의 또 미메시스, 이런 의미로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쓸데없는 얘기 너무 길었죠. 여기 산타페가 잔뜩 있는데요, 이 산타페 아직 베일을 벗기기 전이라서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빨리 들어오시죠. 이 차를 리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차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욕먹는 자동차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욕먹는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설 보다가 나중에 실제로 그게 영화화 됐을 때 거기 나오는 주인공 보면 언짢잖아요. 산타페가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완전히 변했을 때 당연히 기존 팬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현대차 디자이너들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변화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크면 당연히 바꾸는 거고, 얻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안 바꾸는 게 맞다. 근데 이 차는 당연히 얻는 게 많기 때문에 바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그럼 디자인을 갖고 왔는데? 라고 했을 때 디자인은 어떤 차에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에서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를 디자인할 때 가장 큰 빅데이터는 뭐였느냐? 캠핑용 물건으로 설계했다는 것이 이 빅데이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에이, Is it handle? Is it necessary? It really helps. Here, if really? you feel the load, if you go straight up to here, the roof, it's so easy. But what if we can grab this? And if you're smaller, Yeah, not everybody's as tall as you. Yeah. So we're thinking about the bandwidth. The bandwidth, small people giving smaller people the chance to get up here. If you're small, you can't reach that anyway. Okay, then. So we're going to help them as well. 이렇게 한다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사실 해보니까 알겠어. 왜 필요한지 알겠어요. 지금 올라가려고 보니까 요거 잡으면 되지 라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 여기를 잡으면 훨씬 편하다는 건 인정. 그래도 이게 꼭 필요했을까? 왜 올라가야 돼요? 왜 올라가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이 차의 디자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의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이런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뭘 즐기냐? 캠핑을 즐기고, 캠핑을 즐기는 사람은 뭘 하냐? 이 안에 짐을 때려 싣는다는 거죠. 이만큼씩. 그리고 루프탑 텐트를 치거나 뭐 이 위에다가 짐을 얻는다는 거죠. 이 차의 가장 주력 시장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는 위에다가 뭐 짐 같은 거 이렇게 때려 싣고 이렇게 감고 원거리를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이런 짐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가장 중심은 이런 뒤쪽의 테일게이트를 넓게 뽑는 게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일단 이 뒤쪽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위쪽으로 그냥 솟아 있어요. 이게 거의 수직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좋을까요? 실내에 들어갔을 때 3열에 앉은 사람이 뒤쪽으로 머리가 걸리지 않는 거죠.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고요.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훨씬 더 넓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725리터라고 하면 뭐 그다지 큰 것도 아니잖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를 재는 게 그래요. 선반 윗부분은 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선반 윗부분까지 재면 실제로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은 725리터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데쳐놓고 뒤에 적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얼마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느냐를 첫 번째 주안점으로 둔 거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스리프터, 우리가 알고 있던 것하고 사뭇 다릅니다. 보통의 가스리프터는 여기로 뻗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들어갈 때 머리에 띡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로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더 넉넉하게 완전한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닫혔을 때 이 기둥이 이 아래까지 내려와요. 여기에 뭘 달 수가 없으니까 램프를 달 수가 없어요. 램프를 이 아래쪽에 단 겁니다. 그래야 이 기둥을 여기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을 오프닝하기 위해서 램프도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둥도 새롭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리어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오프닝을 넓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 오프닝을 정말 넓게 하는 게 필요하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를 처음 개발할 당시는 4년도 저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차박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코로나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 차에서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 차가 단 1년만 먼저 나왔어도 차박 열풍이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트렁크 열었을 때 차박 됩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차 딱 열었을 때 차박은 딴 차 다 필요 없고 산타페가 짱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코비드 끝났죠? 차박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트렁크를 저렇게 열었을 때 정말 사람들한테 큰 이득이 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차박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던 분들도 차박 넉넉하게 할 수 있고요, 그만큼 뒤쪽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차는 나름대로의 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필요 없는 사람은 다른 차를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이번에 산타페를 이런 식으로 만든 건, 기존에는 산타페가 정말 많은 영역의 모든 SUV를 다 커버하는 그냥 중형 SUV인 산타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차를 더 세분화시켜서 넓은 적재 공간을 필요로 하고 차박을 필요로 하고 레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차로 만들었어. 체스판에 여러 가지 말들이 다 각자 필요한 것처럼 이건 그런 종류의 말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니, 원치 않으면 하지 마 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용감한 결정을 했고, 어떻게 보면 자만에 가까운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시장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펜더가 이게 나온 듯 만 듯하다, 그 아쉬운 점 저 이해합니다. 사실 이 차는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재 공간이라든지 실내 공간을 절대 양보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펜더가 튀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의 맨 가장자리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펜더가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이 끝머리는 정해져 있고 그 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펜더가 튀어나오게 하려면 이 실내 공간을 줄여야 되는데 실내 공간을 줄일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튀어나온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안쪽으로 말아 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는 부분, 이게 말아 들어가야 이 부분에 펜더가 더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뒤에서 이 차의 후면에서 봤을 때 느낌은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만을 가져오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각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나빠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딱 정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 펜더까지도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 생각해 보면 스탠스가 뻗어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이어도 살짝 살펴보면요, 타이어에 지금 휠이 21인치 휠을 쓰고 있어요. 무려 21인치는 사실 현대차 처음이죠. 그 전까지 20인치였고, 사실 저는 도끼 휠 그거 20인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인치를 해야 이 차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네요. PNCS라고 해서 지금 피렐리의 NCS, 그러니까 저소음 타이어, 안쪽에 스펀지가 들어있는 타이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차에도 이런 걸 굳이 썼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안쪽에 스펀지 있는 타이어들은 타이어 관리가 중요하고 그 안에 습기를 머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나름대로 공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신경 쓰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오프로드 느낌을 내려고 약간 이렇게 각지게 만들었고, 안쪽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안쪽도 각지게 만들면 좋았을 텐데 실제 오프로드 차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에어로다이나믹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 됐는데, 사실 여기 에어로다이나믹을 정말 중시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앞부분을 이렇게 딱 깎은 거, 이 부분은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그죠? 뒷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깎여 있지 않아. 뒷부분은 둥글고 앞부분은 각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에어로다이나믹이 최대화되는 거죠. 이 알값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한 것이 아주 눈에 띄네요. 이 아래쪽에 보면 여기 작은 핀 같은 거 있습니다.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라고 하고요. CD 값을 0.29로 맞춰놓고 있고요. 예전 산타페를 보면 0.34예요. 물론 0.23인 자동차도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Y는 워낙에 특이한 차니까 그거는 좀 예외로 하고, 이런 각신 자동차 중엔 가장 에어로다이내믹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테일게이트가 뒤로 많이 뻗어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짐을 실을 때 어지간한 주차장에서는 뒤가 닿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스타리아나 카니발보다는 훨씬 더 짧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있냐면 이 부분, 힌지 부분이 조금 더 앞에 있어요. 다른 차보다 6.5cm 정도 앞으로 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로 열었을 때 이 정도로 벌어지는 양이 좀 적어서 어지간한 주차장에서 문제없이 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이 리어뷰 카메라에서 뒤쪽으로 테일게이트가 얼마나 오는지 빨간 줄로 표시해주고 있다고 해요. 테일게이트를 이렇게 많이 열게 하면 좋은 점은 당연히 햇빛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겠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렇게 짐을 실을 때 가로로는 3열을 세우고도 골프백이 들어가. 가로폭이 지금 127cm라고 하는데요. 골프백의 기본 사이즈가 127cm이기 때문에 딱 맞춘 거죠. 그래서 골프백을 지금 실으면 뒤쪽에 사람이 탄 상태에서도 골프백을 2개를 그냥 싣고요. 3열을 접으면
대충 이렇게 넣으면 골프백 4개 문제없이 들어가고 보스톤백 4개도 여유롭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뒤쪽에 보면 우퍼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우퍼 사이즈를 보면 10인치 우퍼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우퍼도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크롬으로 처리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더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블랙잉크 에디션입니까? 와, 완전 까맣네. 일단 인테리어가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가로로 쭉쭉 뻗었죠. 잘 만들어졌어요. 부족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특히 블랙 에디션은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 다음에 느껴지는 건 소재감입니다. 이 차의 소재감이 특히 플라스틱이 좋아졌어요. 도어에 보여지는 이런 플라스틱들을 보면 위에다가 크롬을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한 게 아니라 플라스틱 질감 자체를 더 높여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플라스틱이 될 것 같아요. 실내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십니까? 디스플레이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커브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동그라니까 예쁜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하고 터치가 같습니다. 길이를 딱 맞춘 그런 커브드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손에 안 닿는다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안고 있는 겁니다. 의자를 당기셔야 돼요. 손이 닿을 정도로 가셔야지 정상적인 시트 포지션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오, 전동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네요. 전 전동식 기대도 안 했는데. 지문인식이 왼쪽 편에 있습니다. 저는 지문인식을 여기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문인식이 이게 사람들마다의 프로파일을 대신할 수 있다. 김한용 들어오면 김한용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시동 걸고 나서 이거 누릅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이거 시동 버튼에 그냥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시동 버튼에 붙이면 지문인식과 같이 동시에 될 수 있어서 그런 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개의 무선 충전을 가능하게 했고요. 오, 무선 충전이 잘 되고요. 이게 여기까지 움직여도 되고 여기까지 움직여도 안 되네. 이게 아이폰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낮으면 안 된다. 이거 조금 넓게 해주면 안 되나? 그래도 괜찮은 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여기 카툭티가 있잖아요. 카툭티를 여기다 딱 걸면 그러면 안 밀리고 좋습니다. 핸드폰을 적절한 위치에 놓냐, 핸드폰이 크기도 다양하고 다양한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걸 기울이면 되죠. 기울이면은 아래쪽에 붙을 거 아니에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위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완전 평평하게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기울듯이 그냥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주는 걸로 처음엔 설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전이 얼마나 돼 있는지 여기서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실제 구현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하나, 둘, 셋을 주르륵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인디케이트가 안 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쓸데없는 버튼이 하나가 있고요. 요건 하드 버튼으로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소프트 버튼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버튼이고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분들은 여기 있는 버튼들도 계속 있어야 된다는 분들이에요. 버튼 중에서 가장 쓸데없는 버튼을 굳이 한 번을 위해서, 무선 충전 패드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공식 사진에서 여기서 휴지가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니, 공식 사진에 어떻게 휴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냐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그건 휴지가 아닙니다. 클로락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뽑아서 쓰는 그 위생 타월이에요. 살균하는 위생 타월을 밑에다 집어넣고 쓸 수 있게 딱 클로락스를 넣기 위한 공간으로 원통이 들어가는, 그리고 굴러가지 않게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핸드폰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이 핸드폰 사이즈에 딱 맞지 않도록 조금 더 넉넉하게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꺼내기 쉽고 이렇게도 꺼내기 쉽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여기에 수납 공간을 쓸 수 있는 거,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죠.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수납 공간이 상대적으로 뭐 랜드로버나 이런 차들에 비해서 좀 작긴 하네요. 그리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이걸 열었다가 딱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이걸 당겨서 넣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다시 닫히지. 그게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산타페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네요. 이게 더 편리하긴 하죠. 인테리어에서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네요. 요거 블랙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처리한 거 그냥 플라스틱으로 하거나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좀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숨기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고, 요것들이 내 손에 정말 잘 닿게 버튼을 눌러서 볼륨이라든지 튠이라든지 뭐 이런 홈이라든지 이런 버튼들이 안 보고 쉽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치 버튼을 절대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차의 디자인 중에 이유 없이 만들어진 디자인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정말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또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 보통의 사이즈는 이런 사이즈가 아니죠. 지금 컵홀더는 엑스라지 컵홀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합니다. 굉장히 큰 컵을 놓을 때나 작은 컵을 놨을 때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재밌죠.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도 열려요. 신박하긴 한데 굳이 뒤에서 열릴 이유가 있을까요? 뒤에서 이거 열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열 이유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 냉장고를 넣는다거나 여기에 음료수를 막 집어넣거나 이렇게 되면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뭘 꺼내고 싶은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그냥 쉽게 꺼낼 수 있게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캠핑이에요. 캠핑이라는 건 뒷좌석에서 사람들이 계속 생활하는 건데 이 뒷좌석에서 생활할 때 이걸 꺼내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 와서 문을 열고 이걸 여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도 꺼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거에 어떻게 냉장고를 넣어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작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또 디바이더가 있어요. 디바이더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넓은 공간을 갖고 있고요. 여기 잘 보면 안으로도 들어갑니다. 오, 자, 야, 이게 여기다가 음료수를 도대체 몇 캔을 넣을 수 있을까? 이 안에 지금 저희가 캔을 까서 넣을 수 있으면 이 안에 더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아,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캔이 지금 몇 개가 들어가냐면 잘 넣으면 이 캔이 18개 들어갑니다. 야씨, 공간 너무 넉넉한 거 아니야? 너무 넉넉하게 만들어 놨고요. 감사하고요. 시간이 없어. 발라당 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레그 서포트가 나와서요, 발라당 뒤집히죠. 좋죠. 흰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이 플라스틱이 진짜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플라스틱의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아마 처음에 야, 현대가 달라졌는데? 라고 대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보스 이거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깎아놓은 것도 인상적이고, 그리고 천장도 지금 인조 스웨이드지만 이렇게 하얀색으로 처리된 거 굉장히 멋지게 생겼어요. 실내가 그냥 돈을 처발처발한 느낌이 듭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얼마를 받으려고 그래 도대체? 네, 다른 색이 하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약간 이거 묘하네. 아니, 시트색을 이렇게 다양하게 가져가도 되나? 그리고 이거 굉장히 특이한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드 트림이 올드해. 이거 옛날 무슨 호두나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우드 트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실제 리어우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나무 결을 살려놓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플라스틱이겠지만 만졌을 때 촉감도 나무 같아. 시트 방석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황토방 같은 느낌이에요. 부분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예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황토색으로 너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이 부분은 황토색으로, 이 부분은 검정색으로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황토색으로 만들어진 거, 이거 인테리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가죽을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색깔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한테는 꽤 마음에 드는 색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이렇게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이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른 부분을 색깔을 바꾸면 거기 손가락이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손가락 옆으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켜져요. 재밌죠? 네가 어디를 눌렀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죠. 뭐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재밌어요. 뒷부분을 어떤 식으로 에어컨을 켤 거니를 앞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바람을 세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푸르딩딩한 느낌이 거의 없네요. 이거 왜 파란색으로 하냐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이거 흰색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 다 흰색이고요. 흰색이지만 거기에 파란색 물감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파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구나. 훨씬 더 눈에 잘 보이고 훨씬 잘 만들어진 컬러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이 H입니다. H가 곳곳에서 눈에 띄어요. 이 산타페 그 H 램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빼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면 트렁크 안에도 있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H를 얘기하고 있네요. 2열에 앉았을 때도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는데요. 썬루프는 지금 앞쪽의 썬루프와 뒤쪽 썬루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썬루프가 아니고 그냥 글래스 루프예요. 그래서 열리지 않습니다. 앞쪽만 열리는데 앞쪽이 너무 작게 열려요. 어지간하면 이거 파노라믹 썬루프로 그냥 열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은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의 나무 부분, 산타 페이스리프트의 그런 우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멋진 우드로 만들어져 있네요. 훨씬 낫네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은 이렇게 넉넉하게 나오는데요. 넉넉하게 나오는 공간에 여기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서랍으로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썼고요. 이 차에는 지금 컵홀더가 7인승 기준으로 컵홀더가 12개 들어있고요. 12개가 필요합니까? 근데 필요한 것보다 많이 주는 게 미덕이죠. 스피커 12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USB 6개 들어있어요. 사람 6명 타는데 6명 모두에게 USB를 주는 거죠. 팔걸이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약간 여기 턱이 있어요. 턱이 있는 게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턱이 왜 이렇게 높아? 뒷좌석으로 올 때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원터치로 앞으로
기울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동이에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뒤쪽으로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어서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요. 3열에 앉았을 때 여기 머리 위에 이 글래스 루프가 왜 여기 있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열에 앉은 사람도 여기를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넉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간감도 훨씬 뛰어나고요. 자, 그리고 무릎 공간 넉넉하고 어깨 공간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어깨 공간에선 팰리세이드보다 더 넉넉한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훨씬 넓네요. 소렌토보다. 소렌토보다 훨씬 넓죠. 그리고 여기 리어 AC라고 해서 지금 리어 에어컨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리어 에어컨은 지금 시동을 걸지 않아도 찬바람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220V 아울렛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W이기 때문에 V2L하고는 좀 다르죠. 노트북 수준 그런 것들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USB도 나름대로 제공하고 있고요. 바람도 측면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굉장히 시원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사실 6명, 7명이 탔을 때 카니발 말고는 대안이 없었거든요. 뭐 산타페 3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산타페 3열 앉았을 때 뭐 편했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지만 어떻게 끼어서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산타페 3열도 실제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다는 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헤드레스트 같은 거 이렇게 좀 펼치면 좀 웃기죠. 약간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로 기울였을 때 이 정도도 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끈이 있어요. 지금 모양은 좀 그렇죠. 당겨서 뒤로 더 젖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펠리는 전동인데 이건 수동이라서 끈 나누기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팰리세이드가 3열까지 다 쓸 거면 확실히 좀 낫긴 하죠. 그럼에도 실내 공간은 이게 팰리세이드보다 작다고? 결코 작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앞이 짧고 뒤가 긴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앞쪽 엔진룸에서 많이 줄이고 뒤쪽으로 많이 뻗어 나왔다는 거죠. 실내 공간이 넓다는 거 요거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거 기술의 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현대가 정말 공간 뽑는 기술만큼은 세계 넘버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대단하네요. 어떻게 산타페로 이런 공간을 만들었지? 여러분들 항상 궁금하셨죠? 야외에서 보면 어떤 색깔 되는지 어떤 게 가장 멋진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카도 그린펄. 모카색인 줄 알았더니 오카색이네. 예전 같으면 카키라고 했을 거야. 저는 국방색 같은 색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 국방색이 전혀 아닙니다. 특히 햇빛 받으면 이 안에 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노란색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펄이 들어갔는데 이 펄은 약간 금빛 펄이네요. 이 색상은 마그네틱 그레이 메탈릭이라는 색인데요. 이 차의 굴곡도 잘 보여주면서 지나치게 컨트라스트가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 많이 좀 만회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검색도 괜찮아. 검은색도 괜찮아? 잠깐만. 그럼 이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세 개가 진짜 마음에 드는 색이고요. 저 오렌지색은 저건 조금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냥 내구 블럭을 조립해 놓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멋인가? 테라코타 오렌지색입니다. 이거 오렌지색이라고 믿어주세요. 어쨌든 테라코타라고 하면 흙으로 이렇게 빚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들어. 황토방 느낌이 난다는 거지. 황토방 사장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차들은 전부 다 캘리그래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캘리그래피가 아닌 차였잖아요. 캘리그래피 아닌 차와 캘리그래피인 차를 비교해보면 저는 아닌 차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이렇게 있는 패턴이 그랜저랑 비슷하다는 거 말고는 이 독특한 느낌을 살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네모 이렇게 있는 게 이 차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또 H가 있는 거 이게 또 특징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네모하게 이 차의 독특한 면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네모하게 옷을 입고 왔거든요.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것은 역시나 캘리그래피가 아닌 일반 모델인 것 같고요. 캘리그래피는 독특한 선택을 하시는 분, 돈이 많아서 그랜저 대신에 이걸 샀다, 이걸 꼭 티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거 실화입니까? 블랙 잉크 에디션입니다. 아무리 블랙 잉크라 그래도 이건 좀 선 넘지 않나? 어떻게 다 까망이야. 뭐 하나라도 액센트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짝 크롬이 있고 그 크롬조차 다크 크롬, 매트한 블랙과 반짝거리는 블랙을 잘 대비시켜서 꽤 멋진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나중에 요 배지가 요즘 그랜저 같은 경우에 배지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이거 변하는 거 안 변할라나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뭐 괜찮겠죠. 요게 유리가 이 표면까지 올라와 있으면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틈이 좀 비거든요. 이쪽은 또 틈이 안 비잖아. 사실은 이게 커버를 붙인 거라서 틈이 생기는 건데 이거 조금 아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쪽은 괜찮아. 어쨌든 여기서 쭉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으면 정말 예뻤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산타페 글씨도 블랙이야. 그리고 여기 현대 엠블럼도 블랙이고요. 여기 게다가 블랙인데 그냥 블랙 아니고 매트 블랙으로 해놨네요.
인테리어도 블랙. 이거 뭐 당연한 거지. 사실 여기 보면 여기 이 크롬 테두리가 원래 있거든요. 그 크롬 테두리도 블랙으로 바꿔놨습니다. 핸들에 있는 모든 부품을 다 블랙으로 했어요. 심지어는 여기 패들 시프트까지도 다 블랙으로 했습니다. 블랙잉크 에디션 하나를 만들자고 돈을 지금 막 퍼부었는데 처음에는 뭐야 저렇게 까만 게 있어? 라고 생각할 텐데 나중에는 아마 예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급하게 산타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이 차의 디자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물론 있죠. 근데 이 차가 목표한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자동차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차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거 시승을 통해서 또 알려드려야 되겠죠. 1.6L 하이브리드 터보 모델이 있고요, 2.5L 가솔린 터보 모델이 있고, 이런 차들 느낌은 어떤지, 성능은 어떤지, 그리고 가격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대차분들 혹시라도 이거 보고 계시다면 이 가격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가격 책정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혹시라도 아직 가격 책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 지금 생각하는 거에서 한 500만 뺍시다. 500만. 정말 사랑받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얘기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to see you. How are you? very nice and congratulations. This is an amazing car. Thank you. Yeah. It's a big challenge. Yeah, big that's right. challenge to really do something new, but for a good reason. Yeah. As you know, sometimes changing is very difficult. Exactly. Some people love it. Some people are uncomfortable. That's right. Both. That's right. Changing is sometimes something is get and some is lose, as you know. Yeah. So I think that is a very bold decision. So why you changing? The main reason is because we wanted the user value, the user experience as priority. Right at the top, space. How do we create the most space for our customers? Because their lives are changing, their needs are changing so much. COVID, we saw Chabak growing so much. People sleeping in their cars, traveling in their cars. What gives them the most convenient space for them? And that was our start point. We felt very strongly when we saw this, and so we kept our confidence. And some were unsure, and when we showed them, then they got the confidence back that it gives a unique property. Okay, you have to park a bit further away from the wall when you load the car. True. But that's something that we felt was a good balance because you gain so much interior space. And that was the balance we played. I always talk about a pyramid. The top of the pyramid was Chabak and space. That's the first priority. If the top of the pyramid was parking up to here, then we changed the back end. But it wasn't the top. The top of the pyramid was space. And that was our philosophy. So, yes, you lose a bit of distance here, but park further away from the wall. The camera will show you where you need to park. We help with that as well. That's no problem. By the benefit of all of that space. Okay, everyone has the reason. Thank See you. Good to see you. Any more questions? Let me know. Yeah. Thank you very much. I'll mail you. Thank you. Bye.